2024 제조 고객을 위한 AWS 파트너 클라우드 솔루션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트랙 1 스마트 매니팩처링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협력사와의 안전상생 협력체계라는 주제로 위존 이보영 상무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리 괜찮은가요?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위존의 이보현입니다. 저는 기술사업부를 맡고 있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체계 구축 방안입니다. 제목도 길고 좀 복잡한데 오늘이 테크 컨퍼런스인데 사실 조금 지루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자리에 앉아 계시네요. 자, 한 3분만 앉아 계실 줄 알았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요. 어쨌든 조금 테크 컨퍼런스와 맞지는 않지만은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또 많은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이라서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의 순서는 저희 회사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사파라고 합니다.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해가지고 사파라고 하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등이 이 사파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준비 현황이나 도전 과제가 뭐가 있는가 이런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사파이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중처법 대응 솔루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 소개입니다. 저희 회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스마트 팩토리 전문 업체입니다. 전문 업체고 제조업 전문 IT 업체이고 석유화학하고 반도체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한 25년 이상 꽤 오래됐습니다. 25년 이상 사업을 진행을 해왔고요. 지금까지 한 1000여 개 이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업 및 산업용 IT 솔루션을 넘어서 그린 IT, ESG 이런 분야에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회사 솔루션 프레임워크입니다. 저희 한 6개 영역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가운데 3가지가 핵심 영역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실험실 관리하고 품질 관리를 하는 품질 시험 관리 솔루션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하고 설비 관리 등을 하는 생산 설비 솔루션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EHS 환경 관리 담당하는 안전 환경 부분 관련 솔루션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3가지 솔루션 그룹들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AI 서비스 영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하나만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EHS는 안전환경 통합관리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이제 대기업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한 100여 개 정도 프로젝트를 했고 오늘 말씀드릴 사파이어의 초기 모델입니다. 기초 모델입니다. 여기에는 케미컬, 인바이러먼트 환경 물질입니다. 환경 오염 물질, 대기 수질, 세이프티, 헬스, PSM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한 6개 정도의 서브 모듈로 구성이 돼서 기업의 안전, 보건 관련한 업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한 100여 개 기업에서 이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까지 저희 회사 간단하게 소개해드렸고요. 중대재해처벌법 사파라고 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저희가 작년 23년도 산업재해를 보면 한 13만 6천여 명입니다. 이 13만 6천여 명은 OECD 국가보다 평균보다 꽤 많은 수치입니다. 경제력으로는 저희가 앞서 있지만은 아직 이 산재 사고 부분에서는 많이 뒤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13만 6천여 명 중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 9만 5천여 명, 한 70% 정도에 해당이 합니다. 13만 명에. 이 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추가로 죄송합니다. 300인 미만까지 합치면 한 88%가 중소기업에서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이 산업재해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 산업안전관리의 기본법은 산안법입니다. 산안법이고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이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간단히 차이를 살펴보면 다른 부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고, 이 산안법은 사업장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해라라고 규정한 법률입니다.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뭐냐면 경영 책임자의 현장 관리 감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의무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안전 발판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면은 산안법 위반입니다. 근데 이 예산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전 발판을 수립해야 되고 그 예산을 수립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 시스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조직, 인력, 역할,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뭔가 하나하나를 하라는 것입니다. 방호 조치를 해라, 안전장치를 해라 라고 하는 거고, 이 중대재해 관리 체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예,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한 16개, 16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우 짧은 법입니다. 근데 좀 사실 16개 조항이지만 간단하지는 않은데 대부분의 내용이 4조, 5조에 포함되어 있는데 4조를 한번 좀 읽어보면 안전관리 체계 구축해라, 조직, 예산, 목표 이런 걸 갖춰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을 해라. 그 다음에 관계기관의 개선 시정명령을 따라라, 이행해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무서운 법령인데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다 해라. 그러니까 안전보건과 관계된 법령이 중처법 외에도 많은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다 따라라, 이행해라 라고 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법입니다. 또 하나 포괄적인 내용이 도급, 용역, 위탁을 행한 경우에는 그 업체의 종사자까지도 우리 회사의 종사자와 같이 안전관리 조치를 다 해라. 그것이 이 중처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되 중처법에 하나지 말고 관계된 법령을 다 이행을 해야 되고, 그 대상은 우리 회사 종사자뿐만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을 하는 그 회사의 종사자까지도 다 포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법입니다. 중소기업이 쉽게 그냥 간단하게 엑셀이나 이런 페이퍼워크로 할 수가 없는 업무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상세히 알아보기 전에 사례 3가지를 살펴보면은 이 사례는 전부 다 협력업체 종사자가 사망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케이스 1과 2는 대표이사와 법인이 전부 다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대로 이 3번째 케이스는 중처법을 피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케이스 1과 2는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그 다음에 유해 위험 요인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만들지 않았다. 그게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CSO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을 관리하고 평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관리 절차를 만들고 평가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근데 3번째 케이스에는 위험성 평가 절차하고 위험 대비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기본적인 위험 관리 의무 이행을 다 이행을 했다. 이래서 중처법은 피했습니다. 이게 중처법과 산안법의 차이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내용을 중처법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절차를 마련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시면은 반기 정기 점검 의무 대상에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중첩법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반기 그러니까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7가지 항목에 대해서 꼭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고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그 또한 위법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만 더 한 단계 여기까지만 내려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한 단계 내려가면은 이 시행령 사항을 쫙 정리를 해보면 요 한 15가지 사항을 해라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요 빨간 점을 보시면 관리 체계에 해당하는 건데 목표와 경영 방침을 만들어라. 그다음에 조직을 만들어라.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라. 그다음에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라. 그다음에 인력 배치를 해라.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라. 이런 사항들이 이제 관리 체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 파란색을 보시면은 프로세스, 절차, 매뉴얼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위험 요인 절차를 만들어라. 종사자 의견 청취를 하는 절차를 만들어라. 이런 절차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라. 이런 사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사항들은 요 15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한 3가지 정도만 조금 보겠습니다. 조직은 이렇게 산안법에서 제시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대기업에서는 전담 조직으로 가겠지만은 상시 근로자가 300명 미만인 조직에서는 겸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겸직을 할 때 기본 시간이 있습니다. 최소한 585시간을 해야 되고요. 거기다 산업의 위험도나 종사자의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시간을 추가하여 관리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최소 하루에 한 2.5시간에서 맥스 한 4시간 정도 겸직을 하더라도 한 4시간 정도는 안전보건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를 성실히 하고 있는지 꼭 반기에 한 번씩 점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입니다. 유해 위험 요인은 대상이 기계, 기구, 설비, 유해 물질, 작업 공정, 장소 등 이렇게 큰 4개 카테고리로 이 모든 리스트들을 만들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개선 사항을 만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평가 부분이 사실은 정부에서는 이 평가 부분만 하지만 이 전체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좀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 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중첩법 시행령이나 관련 자료들을 보면은 앞에서 끝까지 전부 다 이 종사자의 의견 청취를 항상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요.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만들 때도 종사자가 참여를 해야 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할 때도 종사자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종사자가 현장의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어떤 절차를 할 때마다 이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듣도록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중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정말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첩법 관련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때 제조업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 당면 과제가 뭘까? 그걸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통계를 다시 하나 보시면은 문제는 저희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해서 충분히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은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올해 1월 27일에 전면적으로 50인 미만까지 전면 적용, 확대 적용이 됐습니다. 법은 적용이 됐는데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청 조사에 따르니까 작년 12월 조사 자료인데 94%가 아직 준비를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원청보다 하청 업체가 산재 사고가 1.5배 많습니다. 산재가. 그리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4배나 더 높습니다. 중소기업이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은 사고율이 더 높습니다. 근데 준비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해결 방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해결을 해야 될지 요거를 다음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 도전 과제를 말씀드리면은 원하청 간의 안전관리 역할의 문제입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5조에 보시면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모든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급 용역 위탁을 하면은 그 종사자들까지도 원청업체의 책임 범위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 업무 관련해서 가이드가 마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법도 올해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보면은 원청의 책임이 좀 더 강화되고 확대되는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중소기업의 문제는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대기업의 인력만으로 일을 하지는 않는 게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중소기업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위험 관리가 곧바로 원청의 위험 관리 아니면 대표이사의 법적 안전과 직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업도 이 원청과 하청 간의 안전 관리에 관한 상생 협력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생 체계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요즘 ESG 시대인데 대표적인 이제 평가 지표인 SDG에서도 보면은 이 헬스와 세이프티와 관련된 조항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비단 유엔의 이 SDG뿐만 아니라 모건 스탠리, 그다음에 블룸버그, 그다음에 S&P 글로벌 이런 평가 지표에서도 이 보건 안전 지표는 전부 다 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게 한국 ESG 기준원에서 올 3월에 발표한 ESG 등급 조정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8개 기업이 ESG 등급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중에 5개가 산업안전 보건 리스크 관리 미흡으로 ESG 평가가 하락했습니다. 이 ESG 평가 등급은 기업의 자금 조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국 산업 안전 관리가 기업의 경영과 직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주는 안전 관리가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이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게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냥 종사자의 안전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의 경영과 직결되고 경영 책임자, 대표의 법적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안전 관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의 산업재해 안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제 이러한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관계를 쭉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한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산업안전 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부분입니다. 행동 규범을 만들고 사업장의 안전 진단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안전 교육을 강화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형태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보건 기술 및 장비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하는 방법이나 AI 기반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등 이러한 IoT 기술을 이용해서 안전을 강화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 트렌디한 기술 중에 하나가 통합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중에 큰 전략 중에 하나인데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업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위험 발생 시 신속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어라. 그리고 이런 것이 기술 지원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밑에가 저희가 G사에서 구축한 근로자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러한 컨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툴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앞에 교육 지원, 컨설팅 지원하고 툴만 있으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좀 복잡하고
다양하게 관리해야 될 관리 체계가 있어야 될 이런 중첩법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냐? 저희가 보기엔 좀 부족합니다. 뭔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중첩법을 관리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가 잘 정리가 돼야 되고 이 프로세스가 내재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파이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파이어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가 SH 프로젝트, 안전보건 통합관리 프로젝트를 한 100여 개 정도 수행을 하면서 대기업의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녹여서 그다음에 이 대기업들이 안전환경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중소기업들은 이런 부분들을 초기 도입 비용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스 형태로 만들자라고 해서 이런 업무 지식을 사스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이제 사파이어입니다. 이 사파이어는 협력업체와 사업장이 같이 상생 체계 하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서요.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베스트 프랙티스 기반의 업무 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법률에 매우 충실한 시스템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전체 업무를 풀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에 규정도 충실히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 업무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편의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관계 법령에서 앞서 본 이행 체계도에 기준한 메뉴 체계를 그대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한번 보시고 해설서를 보시면은 이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화면이 여러 가지 사용자 역할과 업무에 맞는 최적화된 화면별 UI UX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바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 사파이어 시스템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기능들을 중심으로 모든 기능들을 지원합니다. 화면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 사파이어의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보시면은 안전보건 경영 방침이 어떻고 언제 어디에 게시했고 이런 사항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목표는 뭐고 얼마나 달성했고 예산은 얼마인데 집행률은 어떻게 되고 반기별 점검 사항 7가지가 있는데 현재 얼마나 수행을 했고 각 항목별 적합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유해 위험 요인은 몇 개가 신고되고 몇 개가 대책이 수립되고 몇 개가 완료됐는지 이러한 사항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베타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경영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견을 받아서 만든 서비스입니다. 경영자분들이 꼭 관리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만 쭉 모아놨습니다. 예를 들면 목표가 지금 우리가 달성률이 얼마나 되지? 그 다음에 유해 요인, 위험 요인은 몇 개나 등록이 되고 몇 개나 관리가 되고 있지? 그 다음에 평가 관리는 잘 하고 있나? 조직에 이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예산 부분은 변경이 되면 반드시 경영자가 승인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쭉 보고 경영자는 이 화면만을 보고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각 담당자한테 지시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시란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층들이 쓰기에 매우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사파이어 앞에서 말씀드린 반기 점검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 5개 그룹에 28개 점검 항목을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카테고리 항목을 제공하고 각 항목별, 각 그룹별 항목도 저희가 초기 템플릿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이 있지 않더라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들 예시를 넣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게 원청,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협력 모델입니다. 저희가 S기업을 사례로 이런 서비스를 이제 구현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이런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할 때나 안전보건방기 평가를 할 때 협력업체의 이런 안전보건 활동들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9개 파일을 받으면서 수십 개 업체로부터 9개 파일씩을 받으면서 그걸 점검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현황 모니터링을 하고 싶었지만은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해 위험 요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력사와 협의해서 이 원청 업체는 협력 업체에 파이낸셜 베너핏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 구독료를 원청 업체에서 제공을 해주고 이 협력 업체는 저희 사파이어에다가 안전보건 활동 내용을 등록을 합니다.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원청 업체는 이 사파이어 시스템을 통해서 이 협력 업체들의 안전 보건 활동을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 관련 그 원청 업체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저희 스폰서 프로그램인데 원청 업체가 이제 관련 업체의 현황을 보는 화면입니다. 보시면 이제 업체 리스트는 제가 일부 가렸고요. 보시면은 협력업체의 리스트입니다. 협력업체별로 예산 집행률, 목표 달성률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7개 점검사항, 반기 필수 점검사항에 대해서 진행 현황을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진행 현황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상단에 이 협력업체들의 전체 평균을 보여줘서 이 평균과 협력업체의 진행 현황을 비교 평가해서 협력업체들의 진행 현황과 관련해서 담당자와 업무 협의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전체 이제 리스트를 보는 거고 이 화면은 각 업체별로 전체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이 전체 상황도 볼 수 있고 이 7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개별 현황의 진행 현황 데이터를 볼 수가 있도록 해서 협력업체에 대한 점검 활동을 원청업체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예, 저희 사파이어는 사스 서비스이기 때문에 부담 없는 비용으로 중첩법 업무를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AWS에 테크니컬 리뷰, 파운데이셔널 테크니컬 리뷰를 FTR을 거친 제품이기 때문에 속도나 안전성 면에서 매우 우수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저희 사파이어는 현재 무료 체험 서비스를 제공 중이고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 스폰서 프로그램에 대한 스페셜 오퍼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입 문의를 남겨주시면은 사파이어 팀에서 친절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